너 같은 의사는 필요 없어. 당장 다른 의사 데려와. 으윽.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렸다. 은혜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등골에 땀이 흐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다. 아. 복도를 걸어오던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한 5분 정도요. 간호사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곧 분만실로 옮겨드려야겠어요. 제가 당직 선생님 모셔올게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25, 처음으로 겪는 출산. 아니,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아이를 혼자 낳는다는 것. 옆에 아무도 없이 말이다. 1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우가 차갑게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은혜야, 은혜야, 이혼하자. 이혼하고 내 길 찾아 유학 갈 거야. 그때 그 사람 얼굴에는 한 점 미련도 없어 보였다. 3년 결혼 생활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남이었던 것처럼 담담하기만 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시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알게 됐다. 임신 사실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라니.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우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연락처는 차단당한 뒤였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래, 혼자 키우자.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친구 수진이에게만 사실을 털어놨다. 아이고, 은혜야. 혼자 어떻게 키워?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은혜의 손을 꼭 잡아줬다. 그래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 또다시 진통이 밀려왔다. 이번엔 더 강했다. 산모님, 지금 모시러 갈게요.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들어왔다. 은혜를 조심스럽게 태우고 복도를 빠르게 나갔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스쳐 지나갔다. 분만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의료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산모님, 침대로 옮겨드릴게요. 힘내세요.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차가운 조명, 낯선 공간. 이제 곧이야. 곧 우리 아기를 만나.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만 보면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만실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마스크로 얼굴 반이 가려져 있었다. 산모님, 저 오늘 담당 의사.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은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눈이 마주쳤다. 시우였다. 1년 만에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주한 그 사람. 은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진통 때문이 아니었다. 시우도 굳은 표정으로 은혜를 내려다봤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흔들렸다. 은혜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목소리. 1년 전 차갑게 이별을 통보하던 그 목소리. 지금은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왜 여기 있어?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 한 달 전에 귀국했어. 이 병원 산부인과에. 거짓말. 은혜가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싫어. 이 사람 말고 다른 의사 불러줘. 은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시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은혜를 바라봤다. 은혜야, 지금 다른 의사로 바꾸면. 싫다고. 내 손엔 못 맡겨. 진통이 또 밀려왔다. 이번엔 훨씬 더 강했다. 은혜는 비명을 질렀다. 으악. 간호사가 황급히 은혜의 상태를 확인했다. 선생님, 자궁경부 완전 개대됐어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 싫다고. 은혜야, 지금은 산모랑 아기 안전이 최우선이야. 내 감정은 접어둘게. 차가운 말투. 의사로서의 말투. 은혜는 그 말에 더 큰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임신한 배를 드러낸 채 진통에 신음하는 이 꼴을 시우에게 보이다니. 왜 하필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진통은 용서가 없었다. 은혜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산모님,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시면 아기한테 안 좋아요. 간호사가 은혜의 손을 잡아줬다. 하지만 은혜는 시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시우도 은혜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놀라움? 당황? 아니면 다른 감정? 자, 이제 힘주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시우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은혜는 그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기를 위해서.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은혜는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인지 그 목소리가 예전처럼 느껴졌다. 은혜를 다독이던 그때의 목소리처럼. 아냐. 착각이야.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1년 전에 자신을 버린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도 그저 환자일 뿐이다. 으악. 마지막 진통이 왔다. 자, 이제야. 힘. 시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은혜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다. 온몸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순간 분만실 안에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이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은혜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을 잊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 아가. 간호사가 깨끗이 닦아낸 아기를 은혜의 가슴에 안겨줬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아가야. 엄마야. 아기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 모습에 은혜는 또 눈물을 흘렸다. 시우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마스크 너머로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복잡해 보였다. 산모님, 아기 상태 확인해야 해서 잠시 모셔갈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은혜는 아쉬운 듯 아기를 바라봤다. 네. 우리 아가 잘 부탁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가자 분만실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시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은혜야, 말 걸지 마. 은혜는 차갑게 말했다. 시우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이 병원에 있을 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안 왔어. 이제 너랑 상관없이 살 거야. 너도 그러고 싶었잖아.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분만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은혜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힘이 빠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왜 하필 시우였을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기였다. 은혜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는 엄마야. 아기를 위해 강해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병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은혜야, 어떻게 된 거야? 문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수진이가 급하게 다가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는 힘없이 웃었다. 나도 놀랐어. 아기는 건강해? 응, 건강하대. 3.2kg. 아들이야. 아이고, 우리 은혜가 아들 엄마가 됐네. 축하해.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은혜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다. 고마워, 수진아. 그런데 은혜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애 아빠, 연락은 했어? 은혜의 표정이 굳었다. 안 했어. 할 생각도 없고. 그래도, 수진아, 나 어제 시우 봤어. 뭐?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이 병원에서? 응. 내 담당 의사였어. 세상에. 그럼 시우가 아기 봤어? 봤겠지. 그 사람이 직접 받았는걸. 수진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운명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재수 없는 일일 뿐이야. 은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아줬다. 은혜야, 그래도 애 아빠잖아. 한 번쯤은. 수진아, 제발. 은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 혼자 키울 거야. 아기한테 필요한 건 나 하나면 충분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은혜를 꼭 안아줬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산모님, 수유 시간이에요.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은혜에게 건넸다. 아가야. 은혜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포근한 무게감. 아기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누구 닮았어? 수진이가 아기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은혜는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글쎄, 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은혜의 말이 끊겼다. 아기의 손가락을 보는 순간이었다. 작은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푸른 빛이 돌았다. 은혜가 아기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톱 밑이 조금 푸르스름했다. 왜 그래, 은혜야? 아니, 손가락이. 손가락? 어디? 수진이도 아기의 손을 들여다봤다. 좀 파래 보이긴 한데 신생아들은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대. 걱정 마. 그래.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시우였다. 실례할게요. 시우는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은혜의 표정이 굳었다. 산모님 회진 시간이에요. 네. 은혜는 짧게 대답했다. 수진이가 눈치를 보며 일어났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 수진이가 나가자 병실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우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산모 상태는 양호해요. 출혈도 정상 범위고. 선생님, 은혜가 시우의 말을 끊었다. 네, 저희 아기. 손가락이 좀 파래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시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아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손가락 좀 볼 수 있을까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내밀었다. 시우가 아기의 손가락을 살펴봤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불안해졌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산모님, 혹시 애 아빠 쪽 가족력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가족력이요? 은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시우의 가족력. 그것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었다. 시우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잘 모르는데요. 시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혜야, 이 아기. 혹시 내 아이야? 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대답해줘. 시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은혜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중요해? 중요해. 매우 중요해. 시우가 다가왔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더 꼭 안았다. 왜 중요해? 은혜야, 이 아기한테 내 집안 유전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 유전병?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유전병?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희귀 혈액 질환이야. 우리 집안에만 나타나는.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은혜야,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해야 돼. 시우가 급하게 말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우리 아기 아무 문제 없어. 은혜야. 시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왜 이제 와서 이래? 1년 전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유전병이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먼저야. 시우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다급했다. 간호사 불러서 아기 신생아실로 모실게. 정밀 검사 진행할게. 안 돼. 은혜가 아기를 더 꼭 안았다. 하지만 시우는 이미 간호사를 호출하고 있었다. 아기만은 뺏기지 않을 거야.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시우는 그런 은혜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은혜야, 나도 이 아이 아빠야. 그 말에 은혜는 할 말을 잃었다. 시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책임질게. 반드시. 간호사가 들어와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갔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병실 문이 닫혔다. 은혜는 빈 팔을 내려다보며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다. 신생아실 앞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은혜는 유리창 너머로 보육기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봤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아가. 은혜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산모님. 뒤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기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시우가 말한 유전병. 그게 대체 뭘까? 왜 1년 전엔 말하지 않았을까? 복도 끝에서 시우가 걸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은혜야. 시우가 불렀다.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은혜는 멈췄다. 아기를 위해서. 그 말 앞에선 어떤 자존심도 무의미했다. 여기서 해. 은혜는 유리창을 등지고 섰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검사 결과 나왔어. 뭐라는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초기 증상이 맞아. 우리 집안 유전병. 아니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은혜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 병은. 닥쳐. 은혜가 소리쳤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내가 뭔데 지금 와서 이래. 1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은혜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입덧하고, 혼자 배 안고, 혼자 병원 다니고. 눈물이 쏟아졌다. 은혜는 주먹으로 눈을 닦았다. 내가 버린 거잖아. 나 혼자 키우겠다고 각오했어. 근데 이제 와서 유전병이라니 그게 말이 돼? 시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은혜를 바라볼 뿐이었다. 은혜야, 내 말 들어줘. 듣기 싫어. 이 병은 치료할 수 있어. 내가 치료할 수 있어. 은혜는 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응. 내가 1년 동안 이 병 치료법 연구하러 간 거야. 뭐? 은혜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시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혜야, 나 유학 간 게 아니야.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병 치료법 개발하러 간 거야.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시우가 복도 벽에 기댔다. 우리 아버지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 내가 10살 때. 난 그때부터 이 병이 무서웠어. 은혜는 말없이 시우를 바라봤다. 다행히 난 발병하지 않았어. 하지만 보인자야. 내 아이한테 유전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날 떠난 거야? 응.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었어. 평생 함께 살고 싶었어.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무너졌어. 무슨 결과? 보인자 확정. 그리고 내 아이가 태어나면 50% 확률로 발병한다는 거. 은혜는 할 말을 잃었다. 50%. 반반의 확률. 그래서 결심했어. 너랑 이혼하기로. 너한테 이런 병을 물려줄 아이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어.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나았어. 너라면 날 미워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야. 은혜가 중얼거렸다. 정말 바보야, 너.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말했어야지.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야. 나도 내 여자였잖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어. 근데 너는 날 믿지 않았어. 그 말에 시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은혜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은혜를 믿지 못했다. 아니,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임신한 줄 몰랐어? 은혜가 물었다. 이혼할 때.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어. 시우가 고개를 저었다. 알았으면 절대 떠나지 않았어.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은혜가 물었다. 아기는 치료해야 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안에 수술이 필요해. 수술? 응. 골수 이식 수술. 그래야 완치될 수 있어. 은혜는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봤다. 위험한 거야? 위험은 있어.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잔인했다. 누가 해? 내가 할게.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책임지고 아들 살릴게. 아들이라고 불러. 은혜가 시우를 쳐다봤다. 그럴 자격 있어?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살려야 해. 은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오직 의료기기들의 기계음만 들렸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은혜가 말했다. 시간 줘. 생각할 시간. 알았어. 서두르진 않을게. 하지만 6개월 안에는. 알아. 알았어. 은혜는 다시 유리창에 손을 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병실로 돌아온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1년 동안 치료법 연구하러 갔다고? 그렇다면 시우는 은혜를 버린 게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버린 게 맞을지도 몰랐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났으니까. 병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은혜야, 괜찮아?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무슨 일이야? 은혜는 천천히 시우에게 들은 얘기를 했다. 유전병 이야기, 치료법 연구 이야기, 수술 이야기까지.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며 들었다. 세상에. 그럼 시우가 널 떠난 게 날 지키려고 떠났대. 유전병 있는 아이를 갖게 하기 싫어서. 은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참 웃기지? 지킨다고 떠났다니. 은혜야. 수진아, 난 몰랐어. 시우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집안에 유전병이 있는지. 시우도 말 안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알았어야 했는데.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 아기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6개월 안에. 괜찮을 거야. 시우가 의사잖아. 잘할 거야. 그게 문젠데. 은혜가 수진을 바라봤다. 난 시우 손에 우리 아기 맡기는 게 무서워.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은혜야, 그런 생각하지 마. 수진이가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시우가 자기 아들인데 제대로 안 하겠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도 은혜야, 너 지금 엄마야. 엄마는 강해져야 돼. 아기를 위해서. 수진이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지금은 자신의 감정보다 아기가 우선이었다. 고마워, 수진아.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지. 수진이가 웃었다. 은혜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 슬픔이 묻어났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병실은 고요했다. 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은혜는 자문했다. 엄마로서 잘할 수 있을까?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은혜를 혼자 키웠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은혜를 키우며 온 갔고 석 달이 흘렀다. 은혜는 민호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민호는 이제 제법 몸무게가 늘어 통통해졌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푸른빛은 여전했고 요즘 들어 더 진해진 것 같았다. 산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어줬다. 은혜는 민호를 안고 들어갔다. 시우가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다. 은혜를 보자 일어났다. 왔어? 응. 은혜는 짧게 대답하고 민호를 진찰대에 눕혔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민호를 살폈다. 많이 컸네. 그래도 또래보다는 작대. 정상이야. 걱정 마. 시우는 청진기로 민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어때? 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해보자. 나빠진 거야? 아직 모르겠어. 검사 결과 봐야 알 수 있어. 시우는 민호의 손가락을 살폈다. 푸른빛이 손등까지 번져 있었다. 이거. 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은혜가 다급하게 물었다. 6개월까지 시간 있다고 했잖아. 은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아기가 아픈데 어떻게 진정해? 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호가 놀라 울기 시작했다. 으앙, 으앙.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은혜는 서둘러 민호를 안아 달랬다. 시우는 차트를 내려놓고 은혜에게 다가왔다. 은혜야, 일단 검사부터 하자. 그리고 결과 보고 얘기하자. 검사 안 해도 알잖아. 나빠진 거잖아. 확인해야 돼. 정확한 수치를 봐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은혜는 민호를 꼭 안았다. 민호는 엄마 품에서 점점 울음을 그쳤다. 알았어. 검사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검사실에서 혈액을 뽑을 때 민호는 크게 울었다.
은혜는 민호를 달래며 눈물을 참았다. 금방 끝나. 우리 민호 용감하지? 민호는 작은 주먹을 쥐고 울었다. 간호사가 빠르게 혈액을 채취하고 소독약을 발랐다. 다 됐어요. 잘했어요, 민호야. 은혜는 민호를 안고 대기실로 나왔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검사 결과 기다려야 한대.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수진이가 은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1시간 후 시우가 대기실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은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해. 진료실에서. 여기서 해도 돼. 수진이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그게 무슨 뜻이야?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야. 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얼마나 빠른데? 원래 6개월 후에 수술 계획이었는데 이 속도면 3개월 안에 해야 할 것 같아. 3개월? 은혜가 민호를 더 꼭 안았다. 그럼 우리 민호가 겨우 6개월 때 수술 받는다는 거야? 그래야 해. 더 늦으면 위험해. 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절박했다. 은혜야, 지금 당장 수술 준비에 들어가야 해. 싫어.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너무 어려. 좀 더 기다려보자. 은혜야, 좀 더 크면 안 돼? 돌까지만 기다리면 안 돼? 그때까지 기다리면 민호 생명이 위험해. 시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 내 말 믿어줘. 나도 의사야. 의사라고 다 믿을 수 있어? 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너 1년 전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어떻게 믿어? 그 말에 시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은혜는 민호를 안고 일어났다. 나 집에 갈 거야. 다른 병원 알아볼게. 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넌 1년 전에 이미 우릴 버렸어. 은혜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가자. 은혜야.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우 말도 들어봐. 듣기 싫어. 가자. 은혜는 민호를 안고 병원을 나갔다. 시우는 그 뒤를 쫓아갔다. 은혜야, 잠깐만. 따라오지 마. 은혜가 소리쳤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제발 내 말 들어줘. 민호를 위해서. 민호를 위해서? 웃기지 마. 민호를 위한 거면 1년 전에 날 떠나지 말았어야지. 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내가 물려준 병이잖아.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그 말에 시우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 안에서 은혜는 민호를 안고 울었다. 수진이는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었다. 은혜야, 시우 말도 일리 있어. 수진아, 너마저 그래?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근데 민호 생각해야지. 은혜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민호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나도 민호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럼 수술 받아야지. 시우 손에는 못 맡겨.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다른 의사 찾을 거야. 은혜야, 시우가 이 병 전문가라며. 그래도 싫어.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에라도 우리 민호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난 시우를 용서 못해. 은혜야, 나도 알아.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은혜는 눈물을 닦았다. 너무 무서워. 민호를 잃을까봐. 수진이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리고 은혜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민호는 건강하게 자랄 거야. 정말? 응. 내가 장담해. 은혜는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호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돌아온 은혜는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시우가 말한 유전병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희귀 혈액 질환, 유전성,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 은혜는 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환자 수가 매우 적고 전문의도 드물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병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시우였다. 아,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시우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건가. 휴대폰이 울렸다. 시우였다. 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시우였다. 은혜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은혜야,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민호를 위해서. 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민호가 잠에서 깨어 울었다. 으앙, 으앙. 은혜는 서둘러 민호를 안았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민호를 달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민호의 몸이 평소보다 뜨거웠다. 은혜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있었다. 민호야. 은혜는 당황해서 체온계를 꺼냈다. 38.5도. 고열이었다. 어떡하지? 은혜는 해열제를 찾았다. 하지만 민호가 너무 어려서 함부로 먹일 수도 없었다. 수진아. 은혜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무슨 일이야? 민호가 열이 나. 38.5도야. 어떻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응급실? 그래야지. 빨리 가. 은혜는 민호를 안고 급히 나갔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우가 당직이었다. 은혜야. 시우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열이 나. 은혜는 민호를 시우에게 넘겼다. 이런 상황에선 자존심도 소용없었다. 시우는 재빠르게 민호를 진찰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랐어. 빨리 조치해야 돼. 시우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체온을 낮추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나는 거야?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된 것 같아. 시우가 민호의 혈액을 채취했다. 검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은혜는 민호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열 때문에 힘들어하며 칭얼거렸다. 괜찮아, 민호야. 금방 나아질 거야. 시우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은혜 옆에 섰다. 은혜야, 미안해. 뭐가? 오늘 낮에 너한테 너무 강하게 말했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겁이 나. 민호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처음이야. 아빠 되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는 시우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혜야, 제발 믿어줘. 내가 민호 살릴게. 반드시. 내가 물려준 병이잖아. 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내 책임이야. 알아.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 시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책임지고 싶어. 제발 기회를 줘. 은혜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민호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 은혜가 작게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시간 후 민호의 열은 많이 내렸다. 검사 결과도 나왔다. 단순 바이러스 감염이야. 항생제 처방하면 나을 거야. 시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행이야. 큰 문제는 아니야. 은혜는 민호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괜찮아서 다행이야. 시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은혜와 민호.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 은혜야. 응?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래? 갑자기 왜?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민호 수술에 대해서.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민호도 데리고 가야 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시우가 웃었다. 은혜도 따라 웃었다. 처음으로 셋이 함께 밥을 먹기로 한 것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셋은 마주 앉았다. 민호는 은혜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뭐 먹을래? 시우가 메뉴판을 건넸다. 난 뭐든 괜찮아. 그럼 여기 정식 2개 주세요. 시우가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혜야, 내 말 들어줄래? 응. 나 진심이야. 민호 꼭 살릴 거야. 시우가 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1년 동안 연구한 게 바로 이 수술이야. 성공률도 높아. 얼마나? 85%. 15%는 위험하다는 거잖아. 은혜야. 알아. 알아. 하지만 무서워. 은혜가 민호를 꼭 안았다. 만약에라도 그 15%에 들어가면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보장해. 민호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어떻게 보장해? 내 모든 걸 걸고 할 거니까. 시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혜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생각해 볼게. 고마워. 그거면 충분해. 음식이 나왔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은혜야. 응? 나 매일 민호 보고 싶어. 안 될까?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아. 정말? 응. 어차피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시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 은혜야. 정말 고마워. 은혜는 시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은혜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민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야. 한 달이 흘렀다. 시우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민호야, 아빠 왔다. 시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민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제 5개월이 된 민호는
제법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와, 많이 컸네. 시우가 민호를 안아 올렸다. 민호는 까르르 웃었다. 요즘은 밤에 잘 자? 시우가 은혜에게 물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은혜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수술 날짜는 정했어? 다음 달 15일로 잡았어. 시우가 민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준비는 다 됐어. 걱정 마. 은혜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아직도 무서워. 당연하지. 나도 무서워. 시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야 돼. 민호를 위해서. 은혜는 차를 시우 앞에 놓았다. 시우야. 응?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은혜가 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유전병 얘기. 시우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말하기 무서웠어. 뭐가? 내가 날 떠날까봐. 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혈액 검사 결과 받았어. 보인자라는 걸 알게 됐지. 은혜는 말없이 들었다. 그때부터 고민했어. 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면 내가 떠날 것 같았어. 나 그렇게 얕은 사람 아니야. 알아. 근데 그때는 확신이 안 섰어. 시우가 민호를 내려다봤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 아버지? 응. 아버지가 이 병으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고통을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떠나기로. 바보 같은 결심이야. 은혜가 말했다. 사랑한다면서 혼자 결정하다니. 미안해. 시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미국 간 거야? 치료법 연구하러? 응. 이병 전문 연구소가 미국에 있었어. 거기서 1년 동안 새로운 수술법 개발했어. 그때 내가 임신한 줄 알았어? 몰랐어. 시우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안 갔어. 그럼 언제 알았어? 한 달 전. 한국 돌아와서 이 병원에 발령받고 첫 당직날 너를 봤어. 시우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정말 놀랐어. 내가 임신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나도 놀랐어. 은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1년 만에 분만실에서 다시 만날 줄은. 미안해. 사과는 이제 그만해. 은혜가 시우를 바라봤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봐야지. 시우는 은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용서가 보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하려는 모습이. 고마워, 은혜야. 뭐가? 날 이해해 주려고 해줘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민호를 안았다. 그냥 민호를 위해서야. 민호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빠가 될게. 약속해.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우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은혜는 생각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혼자 결정하는 건 옳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우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은혜는 자문했다. 시우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거리를 두어야 할까? 민호가 잠결에 칭얼거렸다. 은혜는 서둘러 민호를 안아 달랬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민호는 엄마 품에서 다시 잠들었다. 은혜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은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나야. 은혜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엄마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응, 잘 지냈어. 민호는? 민호도 잘 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상의할 게 있어. 뭔데? 민호가 수술을 받아야 해. 수술? 무슨 수술?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다. 은혜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유전병 이야기, 시우 이야기, 수술 이야기까지.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엄마, 은혜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술 받아야 하는 거지? 응, 그럼 받아야지. 민호를 위해서. 근데 시우가 하는 거야. 그게 시우가 전문가라며? 응, 하지만 은혜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민호가 중요해. 알아, 엄마. 시우가 아무리 미워도 지금은 참아야 돼. 민호를 위해서. 엄마의 말에 은혜는 눈물이 났다. 엄마, 울지 마. 엄마는 강해야 돼. 엄마가 다독였다. 내가 강해야 민호도 강해져. 응, 엄마.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민호 건강하게 자랄 거야. 엄마의 말에 은혜는 용기를 얻었다. 고마워, 엄마. 뭘?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엄마가 웃었다. 수술 날짜 되면 내가 갈게. 응,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민호가 우선이었다. 수술 2주 전 시우가 은혜를 병원으로 불렀다. 왜 불렀어? 은혜가 민호를 안고 진료실에 들어왔다. 수술 설명해 줄 게 있어서. 시우는 컴퓨터 화면을 켰다. 여기 봐. 이게 민호 골수야. 화면에는 복잡한 의료 이미지가 나왔다. 이 부분이 문제야. 여기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 수술은 이렇게 진행돼. 먼저 민호 골수를 제거하고 건강한 골수를 이식하는 거야. 시우가 자세히 설명했다. 골수는 내가 기증할 거야. 너? 응. 검사해 봤는데 내 골수가 민호랑 잘 맞아. 은혜는 놀랐다. 아빠 골수면 더 잘 맞지 않아? 그래. 그게 유일한 다행이야. 시우가 웃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 6시간 정도. 길면 8시간. 그렇게 오래? 응. 조심스럽게 해야 하니까. 시우는 은혜를 바라봤다. 은혜야, 걱정 마. 내가 잘할게. 잘해야 돼.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민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돼. 알아.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우가 민호를 안았다. 민호야, 아빠 믿어줄 거지? 민호는 시우를 보며 웃었다. 시우는 민호를 꼭 안았다. 아빠가 꼭 살려줄게. 약속해.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술 전날 시우는 은혜에게 편지를 보냈다. 은혜는 밤늦게 편지를 읽었다. 은혜야, 내일 수술이야.
솔직히 떨려.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내 아들 수술은 처음이니까 손이 떨릴 것 같아.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민호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년 전에 너를 떠난 것.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너한테 다 말하고 싶어. 함께 고민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래도 이제라도 기회를 준 거에 감사해. 민호를 볼 수 있게 해줘서, 아빠가 되게 해줘서. 내일 수술 끝나고 보자. 그때 좋은 소식 전할게. 사랑해, 은혜야. 그리고 민호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마이너스 시우.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우의 진심이 느껴졌다. 시우야, 잘해줘. 은혜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우리 민호 꼭 살려줘. 수술 당일 아침, 은혜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도 와 있었다. 엄마, 은혜야. 엄마가 은혜를 꼭 안아줬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응, 엄마. 수진이도 왔다. 은혜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은혜는 민호를 안고 수술실 앞에 섰다. 곧 간호사가 나왔다. 산모님, 아기 모셔갈게요. 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민호야, 아프지 말고 돌아와. 민호는 엄마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은혜의 가슴을 찢었다. 간호사가 민호를 안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호야. 엄마와 수진이가 은혜를 부축했다. 괜찮아. 민호 잘 될 거야. 응. 은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우리 민호 살려주세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은혜는 시계만 바라봤다. 엄마는 은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다. 4시간, 5시간, 6시간. 은혜는 거의 미칠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7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은혜가 벌떡 일어났다. 수술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기는? 아기는 괜찮아요? 네, 안정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갔다.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30분 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시우였다. 은혜야. 시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성공했어. 정말? 응. 민호 잘 해냈어. 시우가 웃었다. 우리 아들 정말 강해. 은혜는 시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다. 시우도 은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잘했어, 은혜야. 우리 잘 해냈어. 엄마와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다. 대기실은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은혜는 매일 병원에 와서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바라봤다. 우리 민호 힘내. 은혜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민호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다. 산모님, 간호사가 다가왔다. 오늘은 면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셨어요. 은혜는 서둘러 손을 씻고 가운을 입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민호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엄마야. 민호가 살짝 눈을 떴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민호.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잘했어, 민호야. 정말 잘했어. 은혜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엄마 손을 꼭 쥐었다. 엄마가 여기 있을게. 계속. 그날 저녁 시우가 은혜를 찾아왔다. 은혜야. 응. 은혜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우는 은혜 옆에 앉았다. 민호 상태 좋아지고 있어. 정말? 응. 이식한 골수가 잘 자리 잡고 있어. 거부 반응도 없고. 시우가 웃었다. 다음 주쯤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야.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시우야. 뭐가? 민호 살려줘서. 은혜가 시우를 바라봤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호. 은혜야. 시우가 은혜의 말을 끊었다. 그런 말하지 마. 민호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은혜야, 내가 미안해. 시우가 고개를 숙였다. 1년 전에 너를 떠난 것,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것, 정말 미안해. 시우야, 나 겁쟁이였어. 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전병 얘기하면 내가 날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은혜는 시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혜야, 용서해 줄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시우야. 은혜가 시우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왜? 너만 믿지 못한 거 아냐? 나도 너를 믿지 못했어.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유전병 얘기했으면 나도 놀랐겠지. 어쩌면 헤어지자고 했을지도 몰라.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서로를 믿지 못한 거. 은혜는 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서로 믿으면서. 시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응. 민호를 위해서라도. 은혜가 웃었다. 민호한테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 고마워, 은혜야. 정말 고마워. 시우는 은혜를 꼭 안았다. 은혜도 시우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2주 후 민호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은혜는 매일 병원에서 민호를 돌봤다. 민호야, 맘마 먹자. 은혜가 분유를 먹이려 하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안 먹을 거야? 먹어야 힘이 나는데. 내가 해볼까? 시우가 들어왔다. 요즘 시우는 퇴근 후 매일 민호를 보러 왔다. 응, 해봐. 시우는 민호를 안아 올렸다. 민호야, 아빠랑 맘마 먹자. 신기하게도 민호는 시우가 먹이면 잘 먹었다. 왜 너만 주면 잘 먹는 거야? 은혜가 투덜거렸다. 시우는 웃었다. 아빠라서 그런가 봐. 치사하게. 은혜도 웃었다. 병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은혜야. 응? 우리 다시 결혼하는 거 어때?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이야?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은혜는 시우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시우가 민호를 내려다봤다. 민호한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함께 있는. 시우야, 천천히 생각해봐.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시우가 웃었다. 난 기다릴 수 있어. 평생이라도.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시우를 용서하긴 했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었다. 생각해 볼게. 응,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은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은혜야. 민호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 민호 씩씩하네. 엄마가 웃었다. 그런데 엄마. 응? 시우가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어.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 용서는 했는데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은혜야. 엄마가 말했다. 사랑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야. 천천히 쌓아가는 거지. 시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민호를 위해서라도. 엄마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 인생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혜는 자문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호는 퇴원했다. 은혜는 민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집이다, 민호야. 민호는 엄마 품에서 주위를 둘러봤다. 익숙한 공간. 민호는 웃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초인종이 울렸다. 은혜가 문을 열자 시우가 서 있었다. 퇴원 축하해. 시우가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뭐야, 이거? 퇴원 축하 케이크. 수진이랑 내 엄마도 오신대. 진짜? 은혜가 놀라 물었다. 마침 엄마와 수진이가 도착했다. 은혜야, 엄마. 은혜는 엄마를 반갑게 맞았다. 수진이도 안아줬다. 민호 퇴원 축하해. 5명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셨다. 민호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 엄마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우리 민호 정말 씩씩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시우가 말했다. 엄마, 네. 장모님이 은혜 잘 키우셔서 은혜가 민호 잘 키우는 거잖아요. 그 말에 엄마가 웃었다. 아이고, 말 참 잘한다. 사실이에요. 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은혜는 정말 좋은 엄마예요. 민호한테 최고의 엄마고요. 은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갑자기 왜 이래? 사실을 말하는 거지. 시우가 웃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저녁이 되자 엄마와 수진이가 먼저 돌아갔다. 시우도 일어났다. 나도 갈게. 응. 은혜가 대답하려는데 민호가 울기 시작했다. 으앙, 으앙. 민호야, 왜 그래? 은혜가 민호를 안아달랬지만 민호는 계속 울었다. 내가 안아볼까? 시우가 민호를 안자 민호는 울음을 그쳤다. 은혜가 놀라 물었다. 왜 또 너만 주면 안 울어? 아빠라서 그런가 봐.
시우가 웃으며 민호를 달랬다. 민호는 시우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침대에 눕혀줄게. 시우가 조심스럽게 민호를 침대에 눕혔다. 민호는 곤히 잠들었다. 고마워. 뭐가? 시우가 은혜를 바라봤다. 은혜야, 내가 여기 남아도 될까? 여기? 응. 소파에서 잘게. 혹시 민호 깨면 내가 돌볼게.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담요 가져올게. 고마워. 은혜는 담요를 가져다 줬다. 시우는 소파에 누웠다. 잘 자, 은혜야. 응, 너도. 은혜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우가 거실에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었다. 불편하면서도 왠지 안심이 됐다. 새벽 민호가 울었다. 은혜가 일어나려는데 이미 시우가 민호를 안고 있었다. 괜찮아,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시우가 민호를 달래는 모습이 창문 틈으로 보였다. 은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좋은 아빠네. 은혜는 생각했다. 시우는 정말 민호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은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시우에 대한 감정, 미움은 사라졌다. 원망도 많이 줄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뭘까? 사랑?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시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민호도 행복해 보였다. 천천히 생각하자. 은혜는 다짐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며칠 후 시우가 은혜에게 제안했다. 은혜야, 이번 주말에 민호 데리고 어디 갈래? 어디? 바다. 날씨도 좋던데. 민호 괜찮을까?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지. 시우가 웃었다. 민호한테도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자. 주말 세 식구는 동해 바다로 갔다. 날씨는 화창했다. 와, 바다다. 은혜가 민호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다. 민호는 파도 소리에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민호야, 저게 바다야. 시우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손을 뻗어 바다를 가리켰다. 그래, 바다. 예쁘지? 세 식구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은혜야. 응? 행복해? 시우가 물었다. 은혜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응, 행복해. 나도. 시우가 웃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날. 나도. 은혜도 웃었다. 근데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어.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정말? 응. 은혜가 시우를 바라봤다. 시우야, 나 생각해봤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응.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은혜야. 시우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민호 놀라잖아. 은혜가 웃었다. 시우도 따라 웃었다. 세 식구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다. 민호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민호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은혜가 속삭였다. 시우는 은혜와 민호를 꼭 안았다. 사랑해, 은혜야. 민호야, 나도 사랑해. 은혜도 시우를 안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의 시작. 6개월이 흘렀다. 민호는 이제 돌을 맞았다. 건강하게 자라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가 됐다. 손가락 끝에 푸른빛도 완전히 사라졌다. 민호야, 돌 축하해. 은혜의 집 거실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엄마, 수진이, 그리고 시우의 어머니까지. 우리 손주 정말 잘 컸네. 시우 어머니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할머니, 민호가 요즘 걷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민호 씩씩하네. 시우 어머니는 은혜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은혜야, 정말 고맙다. 우리 손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시우가 정말 못된 짓 했지.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앞만 보면 돼요. 시우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자, 민호 돌잔치 케이크 왔습니다. 큰 케이크에는 민호 첫 돌 축하해라고 쓰여 있었다. 와, 예쁘다. 수진이가 박수를 쳤다. 모두가 민호 주위로 모였다. 자, 민호야. 초 불어보자. 은혜가 민호를 안고 초 앞으로 갔다. 민호는 신기한 듯 초를 바라봤다. 후. 은혜가 민호와 함께 초를 불었다. 촛불이 꺼졌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축하해, 민호야. 우리 민호 건강하게 자라.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시우만 남았다. 정리 도와줄까? 응, 고마워.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민호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은혜야.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 시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민호 돌잔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은혜도 웃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될 줄. 그러게. 시우는 설거지를 멈추고 은혜를 바라봤다. 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 은혜가 놀라 시우를 쳐다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시우가 앞치마를 벗고 은혜 앞에 섰다.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민호한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자. 시우야,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시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은혜는 시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생각해봤어. 정말? 응. 우리 결혼하자. 시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야? 응. 민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시우는 은혜를 꼭 안았다. 고마워, 은혜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민호를 살려줘서, 그리고 우리한테 돌아와줘서.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거실에서 민호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엄마. 민호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 둘은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뭐라고 했어? 아빠, 엄마. 민호가 또 말했다. 은혜와 시우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호가 말했어.
그래, 아빠야. 엄마야. 시우가 민호를 안아 올렸다. 민호는 까르르 웃었다. 사랑해, 민호야. 나도 사랑해. 세 식구는 꼭 안았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은혜와 시우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은혜는 흰 드레스를 입고 엄마와 함께 입장했다. 민호는 수진이가 안고 있었다. 시우는 단 앞에 서서 은혜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예쁘다, 은혜야. 시우가 속삭였다. 은혜도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주례는 시우의 대학 은사님이었다. 신랑 신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신랑 신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은혜와 시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부터 시우가 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혜야, 1년 전에 너를 떠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너는 날 용서해줬어.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줬어.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너를 사랑할게. 민호를 사랑할게. 우리 가족을 지킬게. 약속해. 신부 서약하세요. 은혜가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우야, 처음엔 널 원망했어.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날 사랑했다는 걸. 은혜도 눈물을 흘렸다. 평생 너랑 함께 할게. 민호랑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게. 사랑해.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시우가 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은혜도 시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줬습니다. 시우는 은혜를 꼭 안고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호도 수진이 품에서 박수를 쳤다. 짝짝짝 모두가 웃었다. 피로 연장에서 은혜는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은혜야. 응, 엄마. 행복하니? 응. 정말 행복해. 은혜가 웃었다. 엄마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뭘? 내가 뭐 했다고. 엄마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해낸 거야. 혼자서. 엄마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 은혜는 엄마를 꼭 안았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민호도 함께였다. 민호야, 저기 봐. 바다야. 시우가 민호를 안고 바다를 가리켰다. 민호는 신기한 듯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 민호가 말했다. 은혜와 시우는 웃었다. 그래, 바다. 예쁘지? 세 식구는 해변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은혜야. 응?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 시우가 말했다. 우리 셋이 함께 걷는 이 순간. 나도. 은혜가 시우의 손을 잡았다. 평생 기억할게. 민호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1년 후. 은혜는 임신 8개월이었다. 둘째를 가진 것이다. 은혜야, 괜찮아? 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번엔 딸이래. 정말? 응. 초음파 봤는데 딸이야. 시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 딸이라니. 민호한테 동생 생기는 거야.
은혜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민호야, 동생 생긴대. 동생?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응, 예쁜 동생. 좋아. 민호가 웃었다. 시우는 은혜를 안았다. 고마워, 은혜야. 뭐가?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바보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은혜가 웃었다.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시우가 은혜의 배에 손을 댔다. 딸아,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다. 찼어. 그래, 대답하는 거야. 은혜가 웃었다. 우리 딸 벌써 아빠 목소리 아나 봐. 세 식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5년 후, 은혜와 시우는 두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6살, 동생 지아는 4살이었다. 오빠, 기다려. 지아가 민호를 쫓아갔다. 빨리 와. 민호가 웃으며 뛰었다. 은혜와 시우는 그 뒤를 천천히 걸었다. 은혜야. 응? 행복해? 시우가 물었다. 은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시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6년 전에 분만실에서 널 봤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은혜가 시우를 바라봤다.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고마워. 그때 돌아와줘서. 은혜가 웃었다. 내가 없었으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야. 은혜야. 시우는 은혜를 꼭 안았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엄마, 빨리 와. 민호가 소리쳤다. 지아도 손을 흔들었다. 가자. 우리 애들 기다려. 은혜가 시우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걸어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진짜 행복한 가족.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은혜와 시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우야. 응? 우리 정말 많이 왔다. 은혜가 말했다.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행복할 줄. 그러게. 시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맞아.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이 있었으니까 행복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은혜야,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지. 우리 약속했잖아. 은혜가 웃었다. 평생 사랑하기로. 고마워, 은혜야. 나도 고마워, 시우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행복한 하루가. 에필로그. 10년 후. 민호는 이제 15살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랐다. 유전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은혜가 손을 흔들었다. 지아도 학교에 갔다. 엄마, 나도 갔다 와. 응, 잘 다녀와. 아이들이 나가자 집은 조용해졌다. 은혜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많이 왔네. 은혜는 생각했다. 15년 전 분만실에서 시우를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시우였다.
여보, 나왔어. 벌써 왔어? 응. 오늘 수술 일찍 끝나서 시우가 은혜에게 다가와 키스했다. 커피 한 잔 줄래? 그래. 은혜는 커피를 내렸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시우야. 응?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지? 당연하지. 시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항상 잘할 거야. 평생? 그래. 평생? 은혜가 웃었다. 둘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행복한 결말이었다. 진짜 행복한 결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